안녕하세요. 카메라 좀 만지겠습니다. 창업 실무 시간 시작입니다. 창업 실무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이에요. 시장 조사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장 분석하는 방법론에서도 얘기가 있고요. 또 경쟁사, 저랑 비슷한 회사를 차리거나 또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다른 회사 또 어떻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고요. 스와트 분석이라고 아주 기본적인 강점, 약점, 뭐 기회, 뭐 위협 이런 분석도 좀 있고요. 이런 시장 환경의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뭐 창업의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시장 조사의 분석, 이게 뭡니까? 제가 뭔가를, 네, 창업하고 싶을 때,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개념 같은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디어잖아요. 뭘 할 건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좀 해서 캠퍼스에서 어떻게 뭐 그림을 그리듯이 내가 어떻게 수익 모델을 창출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 주변 사람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죠. 시장 분석은 기업의 시장의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분야도 있어요. 하지만 진입을 할 수 있다면 가장을 해서 어떻게 제가 기회를 포착할 거냐, 전략적으로 어떻게 세워서 주변의 경쟁사들을 내가 이기고 같이 수익 창출할 거냐, 뭐 이런 형태를 머릿속에다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네 가지 단어들을 나누어서 합쳐놓은 건데요. 스트렝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이 경쟁에서 그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강점이 있어야 돼요. 여긴 좀 비싸긴 한데 맛이 너무 좋아. 예를 들어 음식점이면. 근데 단점이 뭐냐면 비싸다는 거지. 근데 분위기도 괜찮고 한 번은 뭐 가봐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거. 여기는 양이 많아. 가격이 싸. 좀 멀긴 한데 거기 가서 뭘 사 먹어야겠어. 뭐 이런 거라든가. 강점은 기업이 경쟁을 우위를 가지게 하는 내부적인 어떤 요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사와 비교해서 우수한 부분이 뭔지, 똑같은 음료수라도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거, 똑같은 음식이라도 남들하고 차별이 되는 거. 대부분 옷에 대한 섬유질이 퀄리티가 높으면 재질이 너무 좋은 거고요. 디자인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좀 싼 거는 어떻게 해요? 재질이 너무 나쁜 거고. 뭐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은 스트렝, 강점이 뭔지, 그게 자원인지 기술인지 브랜드 인식인지 고객을 케어하는 어떤 충성도인지 비용의 효율성인지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인지도,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높은 브랜드 인지를 갖고 있죠. 음, 소화제로 만들었다가 그걸 이제 사업가로 가서 예쁘게 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리고 피자나 햄버거를 먹을 때 꼭 콜라를 마셔야지만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약간의 어떤 인식 이런 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마케팅 비용을 굳이 막 들지 않더라도 물론 광고는 하더라고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뭐랑 겹쳐서 뭐랑 합쳐서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짝꿍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짝꿍들이 맥도날드를 먹을 때, 뭐 피자를 먹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하겠죠. 코카콜라를 광고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지도가 좀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을 굳이 안 써도 왜 그만큼 인지도가 있으니까. 또 특허 기술 회사 애플 그거 많이 쓰시죠. 애플 핸드폰을 쓰시는 분은 와치부터 시작해서 태블릿 PC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유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 특허를 통해서 경쟁자를 쉽게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기술적인 비교 위에 갖고 있죠.
근데 삼성에 계시는 분들은 애플과 애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애플과 약간 경쟁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애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라보겠지만 애플에서는 삼성을 그렇게 보진 않겠죠. 뭐 저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 걸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고유 브랜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플이 전 세계를 강타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하여간 이 스트링이라는 그 강점은 기업에서 갖고 있는 남들보다 좀 이겨낼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좋은 점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듯 우리 회사는 스와트 분석에서 강점은 무엇일까? 뭐가 더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체크업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점이라고 weakness라는 단어라고 있습니다. 경쟁에서는 분리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약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다 보완할 점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체킹하고 그거를 알아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당연히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좋긴 하겠지만 뭐가 부족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어, 똑같은 음식점인데 똑같은 가격에 퀄리티도 좋아. 근데 우리 거는 너무 막 비주얼이 별로 안 좋아.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예시를 보겠습니다. 낮은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 신규 진입 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낮죠. 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광고비도 어마무시하게, 또 누가 또 그거에 대한 광고의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약간 좀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품은 너무너무 좋은데 브랜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또 개성 시대라고 해서 꼭 브랜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나만의 개성적인 나한테 맞는 내한테 적합한 이런 것들을 소유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문식, 맞춤형, 1대1 뭐 이런 걸 내세워서 약간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죠.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해서 특정한 기업이 공급망을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제품 생산이나 유통이 당연히 지연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리점이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과 대리점이 별로 없는 소기업과는 수익 창출이 훨씬 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거시적으로 지금 위크니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작게는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어, 점이 약점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거를 보완해서 개선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와트라고 읽는데 그 다음에 O에는 opportunity라고 발음을 합니다. 기회. 지금 누구에게나 다 opportunity가 정해져 있죠. 이런 걸 자격을 한다면 뭐뭐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에서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진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 좀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는 없지만 진입 장벽이 높은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약간 진입 장벽이 원만하고 여기 들어가서 내가 활동을 하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이제 저희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건지 아니면 기술을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법적 번화는 있는지 소비자의 트렌드는 뭔지 물론 유행이라는 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새 사람들은 되게 현명하다 그럴까요? 자기만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 딱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길을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좌우로 막 치우치지 않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기회를 포착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흥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럽의 자동차 제조회사 전기차에 대한 뭐 테슬라라고 얘기한다면 수요자가 급급하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아시아에도 어마무시하게. 근데 한 번도 테슬라는 문제가 생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뭐 벤츠, BMW, 뭐 한국차에서도
전기차와 네, 경유가 아니라 휘발유차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뭐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왔잖아요. 하이브리드 맨 처음에 그 기술 창시자는 일본이지만 지금 약간의 물론 그 기술 인력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완벽하게 문제성이 없지는 않잖아요. 물론 일부분이긴 하지만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전기차는 공원으로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뭐 순회 방법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상용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전기차를 갖고 고속도로 뭐 장시간을 달린다? 그런 거까지는 아직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간단히 출퇴근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업무에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만 좀 봤지 그걸 가지고 뭐 여행 전문 업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좀 미비하진 않을까. 그럼 뭡니까? 전기차를 한번 충전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보급 장소가 있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면 환경보호도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회가 어느 부분에 좀 온다는 거죠. IT 기업하고 AI가 발달되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또 서비스도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해 내시고 제품화 하시는 기업들을 뭐 꼭 굳이 사야 된다, 사야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보다는 소비자로서는 적응하고 체크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렇게 그런 기업들도 좀 더 활용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진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스와트 분석의 마지막 브레스트라고 있는데요. 위협입니다. 외부 환경에서 기업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과연 무엇이냐? 어, 경기 불황이냐? 자금이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위협은 외부 환경에서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조그만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네, 주변에서 주변 상가들이 뭐 자기들 타겟을 한다든가 타겟으로 뭔가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경기 불황이나 규제 강화 뭐 이런 거겠죠. 음식점 같으면은 약간 검사해가지고 뭐 식품 영양법에 걸린다든가 위생법에 걸린다든가 그리고 뭐 몸에 있는 건강 상태를 걸린다든가 뭐 이런 걸 체크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업은 위협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쏘리? 이러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을 물리든가 어떠한 규제 장치 아니면 영업 정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훨씬 더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방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브레스트 위협이라고 스와트 번식의 맨 마지막. 그래서 경쟁사의 성장을 위해서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사의 급격한 성장은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약간 낙오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죠. 물론 경기 불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돈이 없으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구매력이 당연히 감소되죠. 돈이 없는데 이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수입이 없으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되듯이 고급 소비재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은 네 그게 뭐 주얼리나 이런 것이 생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수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매출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좀 작성을 해 봤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있는데 위에 말씀드렸던 거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해서 스트링에서 아까 말했던 부분에 어떤 게 나의 강점이냐, 우리 회사의 강점이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weakness, 어떤 게 우리 회사의 약점이냐, 그리고 opportunity,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기회를 갖느냐, trust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위협 요소는 무엇이냐, 위에 설명한 거를 박스로 이렇게 딱 했는데요. 어, 스와트 분석은 동서남북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SWOT라는 거 해가지고 경영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들 앤드 모든 것들을 조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와트 분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시는 스타벅스를 가지고 스와트 분석을 해본 거예요. 스트렝 위협이자 강점이잖아요. 강점. 스타벅스의 강점이 뭔가요? 전 세계 인지도가 너무 많아요. 높아요. 매장이 대다수예요. 한국에서는 어때요? 스타벅스가? 생각해보세요. 뭐가 좋은 점인지. 네, 매장이 넓어요. 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주차가 편리해요. 우리 회사, 우리 근처 스타벅스는 안 그런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커다란 매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매장보다는 훨씬 더 진입이 편하다는 거죠. 워킹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크니스는 뭡니까? 약점이잖아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경기침대 소비자 감소할 수 있다. 메가박스센터, 메가커피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생각이 안 나지. 백종원이 하는 커피. 뭔지 아시겠죠? 생각이 안 날까요? 그런, 잠시만요. 제가 조금 보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백다방, 백다방, 백다방. 이런 것들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죠. 양은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를 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내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원한다면 사용한다, 갖겠다. 아파트너티에 대한 스타벅스는 소비자를 건강 관심에 기울인다는 거죠. 뭐 약간 건강 음료도 좀 만들고 너무 달지도 시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샐러드랑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바로 제조하지는 않지만 갖고 오면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하고 있다. 트러스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위협인데요. 로컬 카페 증가를 하면서 커피는 대체재를 부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커피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드링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기가 좀 상승하는데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안락한 의자, 편안한 곳,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번 가면 안 나가요. 거기 계속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게 입장에서는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서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임대를 통째로 누가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스타벅스가 난 자리는 조금 뭐 공강이 많다든지 물론 그렇게 해서 스타벅스가 없어지는 경우는 못 봤지만 뭐 등등 그런 형태로 기업의 분석을 할 때는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 같은 것들을 조금 체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PEST 분석이라고 해서 정치적,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기술적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와트 분석이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PEST 분석보다는 하여간 political이라고 하면 정치적이라는 단어예요. 정부 정책이나 규제, 규범 이런 정치적인 환경, 인터넷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실 때는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규제, 법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걸 체크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이렇게 전산으로 돈을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와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물론 또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세금의 정책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죠. 이렇게 기업이 운영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기업은 전략적으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한 어떤 산업이나 규제 강화, 완화, 정부의 보조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은 경쟁력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특정 산업에 세금을 혜택을 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업들이 막 투자 보고서를 내겠죠. 그러면 산업은 기업의 비용 절감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노동법의 변화라고 해서 지금 최저임금이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근로시간은 어떻게 해요? 단축되고 있습니다. 임금은 상승하면서 근로시간은 단축되다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과는 조금인데 기업의 인건비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기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가족회사들이 꽤 많죠. 물론 임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 이런 창업을 하실 때는 이런 정치적인 우리 기업이 이렇게 폴리티컬한 건 없는지 체크업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코노믹에서 경제적인 그러잖아요. 물론 내가 자본이 너무 튼튼해요. 집도 아니 건물도 사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 외부 자본을 투입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경제적인 요소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뭐 경제 성장률,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뭐 등등등등 너무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장사를 해서 소비자가 많이 있을 거냐라는 거 먼저 체크.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어요.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꽤 있으셔야 됩니다. 뭐 환율, 왜 굳이 뭐 외국 거랑 뭐 무역이나 이런 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인플레이션 뭐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지금 이번 경제는 이번 2004년도는 너무 행복했어.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런 한 해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아, 너무 힘들었다고. 진짜 견디기 너무 힘들다고. 중소기업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리고 기업은 자꾸 살아내려고, 네, 실업률은, 네, 사람들을 자꾸 내보내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 때문에 경제적인 환경 같은 것들도, 알아보고 체크업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옆에 똑같은 비슷한 가게들이 한 3개 있어. 그럼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지. 또 소비자 구매력, 투자의 결정, 기업의 자금의 조달에 대한 비용, 뭐 이런 것들. 저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고 1억 정도를 더 빌려야 돼. 근데 은행에서 갔더니 저는 1억이 안 된대. 5천만 원밖에 안 된대. 그러면 제가 사업하려고 하는 금액이 적잖아요. 그런 것들 어디다 더 투자를 하려면 누군가의 돈을 끌어와야 되니까 그런 주변에 있는 경제적인 요인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보겠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대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쵸? 환율은 무역이니까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금리는 변동금리잖아요. 대부분 고정금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뭐 한국은행에서 외국의 역할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업의 대출 비용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도, 2025년도 예산안을 잡는다고 정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가계부채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개인 대출을 형성할 수 있도록 너 얼마 받을 수 있니가 아니라 너 어떻게 갚을 수 있니를 보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대출 받았어? 와, 너는 진짜 사회적으로 그래도 안정된 뭔가 수입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또한 요인이냐면 소셜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요인, 인구 통계 문제, 문화, 사회적인 트렌드, 사람이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도 포함해야 된다. 사회적인 요인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하고 마케팅할 건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새는 아무래도 많은 것들이 SNS를 통해서 또 아니면 대중매체 테레비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방문 판매도 아직까지는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나 사회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되어 있는지도 요인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 트렌드라다라고 하면 요새 되게 많아졌죠. 건강식품에 대한 피트니스, 몸 건강 뭐 이렇게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나 은퇴에 대한 상품도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가 어느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런 방향도 조금 보셔야 되고요. 테크노 CA가 붙어서 테크니컬이 발음이 좀 기술적인 테크닉 그러면 기술이라고요. 테크니컬리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요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뭐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술적인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큰 기업에서 한다고 한다면 앞에 뚝 컬리 딱 잘라버리고 나의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요인이 뭐냐, 기술적인 게 뭐냐, 남들보다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제품의 혁신이나 생산성의 효율성이라든가 제품의 퀄러티라든가 등등등등등 이런 기술적인 테크노컬 하는 건 과연 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시는 좀 거시적으로 나왔어요. 자동화 기술 발전 뭐 이렇게 하면서 자동 제조업에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서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 요소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당연하죠. 사람이 하나씩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내 기기가 뭔가를 만드는 건 생산량 자체도 다를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10번 어떤 걸 뭘 만든다면 쉬어야 된다면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 저기, 약간 자동화 시스템은 뭐 100번 해도 뭐 괜찮다는 건데, 속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피드는. 저도 커피 머신 한번 이렇게, 로버트가 타는 커피 머신을 먹어보려고 기다렸는데요. 속도는 좀 늦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피드는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4시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서 좀 강점? 디지털 혁신,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을 도구를 발전으로 인해서 기업이 더 정교한 타겟팅, 마케팅 캠페인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터의 세 가지 경쟁적인 요인의 분석을 보면 기존의 경쟁사 간의 어떤 뭐 시장 내의 순수한 뭐 경쟁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강도에 따라서 치열할 수도 있고요. 가격을 너무 낮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순수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로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을 내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고정비가 있는데도 그거에 비해서 서로 이렇게 내린다는 거. 가격이 내리게 되면 제품의 제품 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가 이렇게 훅훅훅훅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침대는 누구? 테레비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의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산업에서 경쟁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에 잘 나가다가 훅 꺾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고정비도 조금 산업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금 고정비 가변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줄이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른 타 회사보다 우리 회사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시에는 항공산업이 좀 되어 있는데요.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우리나라의 항공사,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또 뭐 기타 등등등등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고객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저가 항공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서비스 개선도 좀 하고 있고요. 충성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일리지라든가 그리고 옛날보다는 뭐 이코노믹이 자리가 좀 넓어졌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이제 약간 노력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거 말고도 또 외국 항공사를 굳이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도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도 체크업해야 되는 거죠. 잠재적인 진입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진입의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위협도 위협이에요. 어쭈 새로 들어왔어? 우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새로운 진입자들은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그리고 먼저 들어오면 약간 텃세를 부린다든가 어, 보이지 않는 지속적인 경쟁력에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입 장벽을 막 무너뜨리려면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어떤 특허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브랜드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은 것들을 기술력이라든가 특허가 있으면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럼 우리랑 같이 어떤 식으로 뭐 나눌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창업을 하시려면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 특허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자본의 요구란이라고 해서 시장을 진입할 때 필요한 거는 초기 자본을 많이 들어가서 진짜 진입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외에 타인 자본을 엄치려면 이게 금액이 작으면 상관없겠지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벌어서 대출감 갚기 급급할 거니 대출 갚고 월세 내고 직원 뭐 재료비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면 사장님은 돈 벌 게 없을 거라는 거죠. 음, 어,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이 초기 자본이 얼마다라고 딱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어떤 대리점을 하실 거면 어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런 아웃라인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상 많으면 더할 날이 없죠. 고객의 전환 비용, 기업에서 새로운 기업으로 고객이 전환하는 데 비용을 말을 하는데요. 이 비용이 높을수록 진입이 조금 어렵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업에서 한국에서 일반 기업이 들어갈 수 없는 기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거 기술도 엄청 복잡하고 공장도 막 시설도 초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자본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죠. 이런 것도 특허도 또 그렇고요. 특허 내는데도 특허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반도체 사업에 어떤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구축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대체재 위협.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주변에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상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기업에 뭐예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완할 거냐?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대체할 거냐? 어, 어, 그 대체들보다 조금 더 많은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기가 엄청 어렵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개인 장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테레비 광고만 한번 나왔어도 훨씬 더 어, 다른 사람도 비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 잡기가 쉽지 않죠. 대체적으로 가격, 뭐 성능,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대체적으로 저렴하면 성능이 더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강추 이거 정말 좋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작게 조금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작게 뭔가를 해 나가고 나만의 일터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비자가 기존 제품에서 다른 사람으로 제품을 갈아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창업 실무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무슨 조건으로 가격이란다. 제품을 대체하시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전환이거든요.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음료수를 하나 먹었어요. 사이다를 막 먹었는데 콜라로 바꿨어요.
이유가 뭘까요? 더 싸거나 맛있거나 더 좋거나 뭐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갔던 매장에는 그게 많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전환이라고 해서 이 소비자가 기존의 제품에서 대체재를 전환하는 데 들어 비용이 낮을수록 위협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내 대체 상품에 대한 위협, 존재와 위협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커피와 에너지 음료, 에너지 음료를 정말 먹으면 에너지가 나나요? 어떤가요? 커피를 마시던 소비자가 에너지 음료를 대체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커피에 뭐가 나왔다더라. 커피 먹으니까 뭐가 어떻대더라. 커피 먹으니까 뭐가 좋지 않더라. 막 이런 광고를 계속해서 대중매체에서 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제 커피 먹지 않아야겠다. 난 커피 먹으면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않고 커피 먹으면 너무 좋은데 한 잔 꼭 먹어줘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믹스 콜 막 이제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음, 저도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 분명히 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제품의 부실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구매자의 교섭이나 고객의 힘이 그들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엄청 많죠. 가격, 품질, 서비스 뭐 엄청 많겠죠. 그걸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것들도 물론 있고. 음, 전혀 상관이 없지만 광고를 했던 모델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거 사지 말아야지. 아니면 요새 사람들은 SNS가 너무 발달됐으니까 그 기업에서 뭐 이렇게 대주주들이 하면 이게 이제 약간 부정행위나 나쁘냐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이다. 그러면 아우 쟤네들 이미지가 안 좋아. 쟤네들 거 사지 마. 뭐 이렇게 불매운동도 벌이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NS가 많이 발달돼서 많은 정보가 폭포처럼 저에게 많이 와서 의사결정할 때 좋은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정보로 인해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기업이 가격이 높거나 마진이 확보하기는 무척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구매자가 소수의 어떤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그들은 더 큰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데 또 소비자를 쉽게 다른 공급자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교섭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또 영양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차별에 대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매자가 쉽게 다른 제품을 전환할 수, 갈 수 없도록 잡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있어야 되겠죠. 월마트 주변에 월마트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월마트가 그렇게 일산에도 있고 뭐 여러 개서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안 가보긴 했는데 대형마트보다는 훨씬 더 월마트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전 세계에서는 월마트가 훨씬 유명한 곳인데 한국에서는 유명해지지 않았 있긴 있었는데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가 창고형 마트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소비업체는 공급자들이 협상에 강력하게 교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의 마진을 좀 낮추면서 뭔가를 판매하는데 개당 판매 아니라 묶음으로 뭔가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를 큰 행사가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 뭐 그런 식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의 힘이나 그들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부품이 될 수 있고요.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판매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인적 자원에 들어가는 그런 어떠한 인건비도 올라가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강할수록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은 조금 더 약화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기업들은 공급자로부터 받는 자원이 필수적으로 독점인지 공급자의 교섭인지 뭐 이런 교섭력을 좀 키워주는 그런 자원의 중요성도 체크업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질의 서비스나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싼 가격에 구매를 하고 싶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조금 더 제품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기에는 그 가격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것들을 체크업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SP 분석이라고 해서 서그멘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세분화라고 해서 시장의 특성 기준에 따라서 여러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그런 과정을 separate 분리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합쳐서 AMTI 그래서 명사로 세분화 segm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분화는 전체 시장의 특성의 기준에 따라 세분의 시장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하다 뭐 이러잖아요. 이 세분화는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과 도구를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지역에다 뭔가를 팔려고 해요. 여기는 몇 살이 평균적인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소득은 얼마인지, 직업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대충 동사무소나 뭐 이런 것들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죠. 계속해서 시장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여기 지하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데 직장인들 대세이구나. 직장인들의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 타겟을 둬야 되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여기는 무슨 뭐 학원가들이 많네. 그럼 학부모도 많겠고 학생들이 많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인구 통계적인 어떤 변수들을 체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리적인 변수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시냐, 아니면 지방이냐. 지방이라도 요새 도시 같은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뭐 기후는 어떠냐, 국가는 어디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심리적인 변수, 라이프 스타일. 아침들을 다 안 먹어. 차 한 잔 먹고 다 출근해. 그리고 점심부터 뭐 저녁까지. 점심 때는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죠. 점심에 간단하게 먹는 것보다 조금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푸짐하게 먹는, 두 끼를 먹는 거니까 뭐 그렇게 간다든가 가치관이나 관심사가 좀 달라요. 뭐 그런 것들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나 시장이 어떤 형태로 구매를 하며 어떤 제품을 사용하며 어떤 식으로 사용 시점이 언제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업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분위기를 좀 따지니까 좀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여기는 좀 특이한 관광지니까 색다르게 뭔가를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창업을 할 때도 그 테마와 어떤 시장의 특성 기준을 좀 잘 구분하셔서 어떤 식으로 내가 여기에 이 시장에 내가 들어갈 건지 이 주변에 내가 소속되어 있을 건지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인구 통계적인 변수는 연령대, 뭐 수준 소득 수준, 뭐 5천만 원 버는 사람은 2, 3천 원짜리, 2, 3천만 원짜리 차를 탈 것이고 1억짜리 버는 사람은 뭐 5, 6천 원짜리 차를 탈 것이고 그렇잖아요. 10억, 20억 버시는 분은 일시불로 뭔가를 살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급 차량이면 차량일수록 네,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다음 소형 차량이면 차량일수록 또 중산층이나 젊은 사람한테 경쟁력 있게 판매할 수 있는 그 대리점을 세울 때 다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두는 그런 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 ST 분석을 해야 된다. 타겟팅이라고 해서 특정한 시장의 목표를 딱 타겟을 위해서 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업의 시장 매력이나 자차의 역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타겟, 서그먼트를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무차별한 타겟. 뭔지 모르지만 세분화시키는 걸 동일 제품으로나 서비스를 막 제공해서 시장을 하나로 묶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좀 차별화시켜가지고 여러 서그먼트를 선택하게 하고 각각의 서그먼트에서 맞춤형으로 뭔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만 딱 집중해서 다른 시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경쟁 위기에서 막 살아나는 그런 타겟팅을 한다든지 뭐 여러 형태로 STB 분석 중에서 이제 타겟팅 분석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미시적인 타겟팅도 있습니다. 개별 소비나 지역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품을 제공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좀 고급 브랜드 여기 화장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고급 브랜드의 화장품이면 젊은 사람들도 먼저 쓰시지만
그래도 이제 중년층이 좀 많이 쓰겠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올리브영에서 이제 약간 그때는 뭐 피부가 너무 예쁘니까 뭐 이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어떤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포지션 잡아봐, 포지션. 자, 사진 찍게 포지션 잡아봐.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얘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시킬 거냐. 광고를 사서 SNS를 통해서 뭐 다양하게. 네. 브랜드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백화점에다 다 퍼져서 뭐 이렇게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 브랜드는 여기에서만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속성, 사용자, 경쟁자, 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특성을 가지고 강화하는 포지션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자, 시장조사, 1차 시장조사 여러 번 가봐야죠. 좀 창업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정해졌으면 계속 찾아서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봐야 되고.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부동산. 네? 공인중개사분이 제일 많이 알지 않을까요? 이 주변의 상가를 다 깨고 있으니까 인터뷰나 포커스를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최신의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점과 발품을 파셔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반상회나 이런 데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집단의 의견을 듣고자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학부모들 모이는데 뭐 가서 뭔가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어떤 제품의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현장이나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자, 2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거, 공공 데이터, 경쟁사 이런 것들을 사이트에다 다 올려거든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료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모든 것들 내가 신뢰성 있게 약간 연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좀 찾는다고 하면 소비자 행동,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내부에 있는 자료들은 거의 다 주지 않습니다. 외부로 보내줄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뭐 정부나 공공기관 연구소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 다 포함해서 통계청이라든가 인구 통계 자료, 뭐 세계 은행 자료, 뭐 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경쟁사 자료도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쟁사가 상장 기업이야. 그러면 당연히 공개되고 있죠. 네, 뎁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경쟁사가 어떻게 어, 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조그만 기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던가 어, 뭐 에너지를 조금 소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시장에서 경쟁 위기를 파악하고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딱 세워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에 도출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브랜드 분석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분석이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인지도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 분석은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할 건지를 분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속성에 따라서 뭐 혁신적이다, 고급적이다, 환경적이다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고요. 브랜드 퍼셉션이라고 해서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의 수준, 가격, 뭐 윤리적인 가치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브랜드 포지션이라고 해서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어떻게 어,
포지션을 취할지. 물론 고객의 충성도라고 한다면 구매의 반복성을 의미합니다. 이 브랜드 가서 계속 샀더니 너무 좋아. 나 이 브랜드 너무 좋아해. 이렇게. 어, 그리고 추천의 의향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밑에 빼먹은 것 같은데요. 위에 거를. 어쩐지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 추천의 의향이라고 그래서 not promoter squad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promoter 이러면 증진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를 추천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심리적인 충성도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뭐가 하나 눌러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걸 안 봤는데요. 브랜드의 분석에서는 여기에 top of the mind awareness awareness 그러면 인식이란 뜻이거든요. 특정한 제품의 카테고리를 딱 떠올리게 하는 예를 들어서 티셔츠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딱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디아라고 얘기해요. 아디아는 돕다란 뜻이에요. 돕는 인식? 말이 좀 이상한데 특정한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제시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죠. 이렇게 브랜드를 인식하거나 기억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리고 on이 붙었습니다. on 도움이 없는 awareness 도움이 없는 소비자에게 아무리 힌트를 주지 않아도 특정한 상품의 카테고리를 내에서는 브랜드에 자유롭게 나열하는 방법들을 말을 한다. 이런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밑으로 한번 내렸나 봐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데 자, 경쟁자의 분석에서 뭐 마케팅도 있고요. 벤치마킹, 누가 따라하는 등 그런 것들도 있고요. 미스터리 쇼핑, 온라인 리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와트 분석 그런 거, Stranging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전체적인 전략의 위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연체 보고서라든가 재무 분석도 파악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죠.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나한테 속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기타 등등 광고 및 콘텐츠 분석도 있고요. 그거 외에 자료나 뭐 어떤 것들을 좀 다양하게 내가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이시고 어디에 투자하실 생각이시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발품을 팔아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제 사업에 번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어려우셨죠?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줄여서 8장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50분이 초과됐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